자, 네, 조용히 해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고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또 되게 오랜만에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책 얘기로는 오늘 도서관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7권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원래는 뭘 빌려오고 싶었었냐 하면 약간 그 기획 관련된 도서들 그런 걸 좀 빌리고 싶었어요. 뭐 기획자의 어떤 거, 뭐 기획자의 뭐 무슨 기획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궁금해서 그걸 빌리려고 갔는데 좀 찾아서 들춰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과 관련된 책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다시 돌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뭐 교보문고에 좋아요 해놓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뒤져서 온 김에 빌릴 수 있는 거는 빌려보자 해서 한 것이 이제 요 책입니다.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베셀 반데어 콜크 지음. 요 책을 빌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라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 에세이에서도 인용이 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트위터에서 그런 피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약간 우리 몸에 새겨지는 기억들이 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탄 적이 있어서 그거를 뭐 몇 번 봤는데 이제 저희가 뇌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뇌가 이제 그런 기억이나 뭐 관련된 작업들을 뇌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 곳곳에 있는 연결된 신경들까지도 그 기억을 보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라는 흐름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어떤 뭐 명상, 요가 이런 거 스트레칭 이런 거 하다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막 울게 되기도 하고 뜬금없이 뭐 되게 기분이 확 이렇게 좋아지거나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인간의 기억과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떠오른 거예요. 맞다. 그 몸이 기억한다라는 게 딱 그 책 이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빌려왔고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보존 도서여가지고 요거는 그 사서님한테 부탁드려서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부탁드리면 이제 보존서고 다녀오셔야 되니까 그동안 그냥 구경하다가 빌린 거 요거.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산문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거 읽고 좋다고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은 항상 했었는데 뭔가 우선순위가 계속 밀렸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거나 약간 평론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글이 어렵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무심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겁내기도 했었고 근데 마침 보여서 빌려왔습니다. 이럴 때 도서관을 이용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책을 골랐습니다. 이게 참 바코드가 요 책인데요. 이 제목이 여기 있어요. 짝 없는 여자와 도시 비비언 고닉입니다. 이 작가분을 언젠가 유튜브였나? 뭐 그런 책 추천 영상에서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어디서 또 이분의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샀거든요. 이 책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연극을 한다. 공연을 한다. 라는 책인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게 읽고 인상 깊게 읽었어서 비비언 고닉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다른 책도 궁금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구매하고 막 이렇게까지는 뭔가 이어지진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사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갔는데 도서관 갔는데 생각나서 이 책을 한번 빌려봤습니다. 이 바코드 가리느라고 이렇게. 근데 이 책이 여기 보면은 뭐 추천사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짝없는 여자와 도시는 희망이든 후회든 탐닉이든 단념이든 그 어느 쪽이든 사랑에는 복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한 글이다. 이제 고닉의 관심사는 사랑 이야기의 한계가 됐다. 다른 세상에서는 자기 발견의 이야기가 펼쳐져야만 했다. 로맨스를 완전히 뺀 고닉의 가장 야심찬 시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책은 최고의 친구나 그런 친구가 보낸 최고의 이메일처럼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편안한 대화처럼 우리에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책이 그러하다. 뭐 이런 그 추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렸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게 떠오른 거예요. 어떤 동사의 멸종. 제가 한승태 작가님의 그 퀴닝이라는 책,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 갖고 있어요. 소장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안 읽었거든요. 사실 제 책상에 있는 책들은 한 95%가 안 읽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책을 살 때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기대감에서 도파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는 도파민이 그냥 적당히 나오는 것 같아서 살 때 도파민이 너무 크니까 읽는 거는 되게 천천히 읽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어떤 동사의 멸종 저거 한창 출간됐을 때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매대에 되게 많이 깔려 있었고 꽤 오래 깔려 있었는데 저거 사고 싶었는데 내가 못 샀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의 단점이라면 이미 소유가 내 거니까 좀 기한 없이 미룬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어쨌거나 언제까지 딱 이게 있잖아요. 뭐 다시 빌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집중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어감에 있어서의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빌려왔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를 한번 쳐봤어요. 그 도서관 검색에다가 마티라는 출판사이거든요. 작년에 서울국제도서관 갔을 때도 마티 출판사 부스에 갔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구독을 해서 마티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뉴스레터도 간간히 받고 있어요. 물론 뭐 꼼꼼하게 모든 걸 읽진 않지만 이제 보다 보면 뭐 재밌는 얘기도 있고 마티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책을 편집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최근에 그 메두사의 웃음이라는 책을 냈는데 되게 도전적인 좀 파격적인 그런 편집을 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글 내용 자체는 되게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고 한참 마티 출판사가 이게 계속 피드에 떴는데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마티 출판사의 다른 책을 또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많진 않더라고요. 도서관에.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미친 세상에 저항하기. 이 뒤에 이게 주춤하지 말자. 그토록 기다리던 지도자는 바로 당신이다.
독립 언론의 전설, 데모크라시 나우가 만난 이름 없는 시민 영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8가지 행동 뭐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정치 뭐 이런 정치 경제 뭐 이런 책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친 세상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미쳤고 저항이란 단어 좋아하고 이게 합쳐져 있네 읽어야지 약간 마티네 이렇게 되면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막 이렇게 쫙 되면서 이거를 빌려왔죠. 제가 저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는 락 음악이나 뭐 힙합 음악 이런 것들 재즈, 블루스 뭐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신 락, 최신 힙합 그리고 힙합은 아예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락 음악은 조금 한 8, 90년대 락 밴드들은 몇 밴드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밴드들의 음악을 되게 즐겨 듣는데 사실 그때는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락이라는 게 좀 사회운동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삶의 태도나 정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듣고 그때 당시에 어떤 뭔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글을 읽거나 하면은 락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신념 체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랬구나. 지금은 물론 뭐 패션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밴드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어떤 것에 저항하고자 했는가 이 밴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속박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무엇에 저항하며 살고 있나? 하고 있나 저항?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마찰이 있더라도 좀 지키고 싶은 게 있나?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이라도 하고 있는 어떤 저항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뭐 소극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에 저항해야 되지? 라는 것 자체에 되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내가 되게 수능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는 지금은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어떤 것, 내가 비판하고 또 바꾸자라고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다 너무 거대해져 버려서 혼자서는 뭐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더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책인지 전혀 모르지만 빌려왔어요. 이게 너무 제가 이거 뭐라 그래 그 샛길로 빠지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저는 언젠가 꿈이 몇 개가 있어요. 꿈이 있는데 언젠가 서점, 그러니까 문구와 책을 다루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서점 창업기를 한번 빌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판 서점 창업기 이렇게 2권을 빌려왔는데 제가 당연히 이게 읽기 쉽겠죠? 우리나라 상황이랑 다 아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읽었더니 이거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일본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음료도 같이 했어요. 카페도 함께 하는 그런 곳이었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식음료 쪽은 제가 관리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어서 하지 않을 예정이고, 서점을 하면 돈을 못 번다 하는데 진짜 버티고 버텨서 오래 해볼 생각이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현실을 겪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런지 궁금했었고, 제가 옛날에 그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였나? 그 책도 읽은 적이 있고, 책방을 이제 열어서부터 닫기까지 뭐 그런 에세이도 읽은 적이 있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점을 왜 하고 싶냐? 어떤 서점을 만들고 싶냐?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서점의 시작과 끝은 책을 큐레이션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책들이 얼마나 알짜배기여야 하느냐. 약간 이거 같아요. 저도 독립서점을 한두 군데 가본 건 아니어서, 그랬을 때 그냥 공간의 분위기, 뭔가 어떤 되게 이쁘다, 막 뭔가 감성 있다, 약간 이런 걸로는 두 번 가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별로 없으면 거기 있는 책이 파악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큐레이션이 엄청 겹쳐요. 그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향들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좀 그런 큐레이션에 저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싶고, 인테리어나 감성보다는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서점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점으로 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거나 인터넷 서점이 엄청 발달했으니까 싸기도 하고 10% 할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좀 하고 싶어요.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실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되고, 이제 서점에 오셔서 주문을 하신다든지, 이제 없는 책, 전화나 문자로 뭐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직 아날로그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서점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소개하기 끝!